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 상장의 기대감으로 우리 카카오를 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카카오 뱅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한번 주목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어떤 기업들은 굉장히 크게 반응을 보이면서 직접적인 그 지배 회사인 우리 카카오는 크게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카카오를 여러분들 재무제표상으로 잘 살펴보시면, 지금은 오히려 카카오를 투자하는 그런 관점은 그냥 이 회사 자체만으로, 카카오 자체만으로 평가를 해도 이미 너무나 좋은 모멘텀도 많을 뿐더러 그거 하나만 바라봐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좀 재무제표적으로도 재무상으로도 좀 같이 살펴보면서 과연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핫하고 인기 많은 우리 카카오 게임즈나 뱅크 기타 등등 밑에 정말 많은 45개 정도 되는 그 계열사 및 종속회사들이 카카오에게 어떤 영향을 정말 재무상으로 끼쳐주고 있는지, 그러면 카카오가 자체만으로의 그런 재무와 또 밑에 우리 종속회사들의 재무를 또 합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좀 살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일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슈 관련해서도 크게 반응은 없었고, 카카오 뱅크가 뭐 장외에서 40에서 45조 정도 원의 규모로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 이미 상장되어 있는 은행주들, 금융주들을 4대 금융주들을 다 합쳐도 카카오 뱅크를 못 따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죠. 근데 카카오의 주가는 계속 밀려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럼 이 기업이 지금 잘못된 거냐? 잘못됐다라고는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워낙에 그 사업 본래 자체를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너무나 잘 진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로서는 모멘텀밖에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우리 한국정보인증이나 뭐 한세 예스24 뭐 홀딩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종목들 쪽으로 오히려 더 많은 수급이 몰리면서 어떤 주가에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퍼포먼스가 좀 나왔었죠. 자, 어쨌든 최근에 시장으로 인한 영향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고도 있긴 한데, 자, 일단은 먼저 자회사 관련된 것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뭐 여러분들 밑에 있는 지금 종속회사들의 전체 가치를 좀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되기 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의 가치가 한 45조, 55조 사이, 요 정도의 밸류는 받는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는데, 사실 이 가치는 카카오에서 평가를 한 거예요. 카카오 자체에서 아이고 내 새끼들 요 정도는 돼요 하고서 카카오 자체에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신뢰가 안 간다라고는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은 프리미엄을 좀 붙이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그러는 와중에, 자, 지금 보시면 연결 재무제표와 별도 재무제표를 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최근 2년 정도만. 자, 연결로 봤을 때요, 2018년도 단기 순이익을 보시면 159억 원 정도가 되시죠. 근데 이제 별도의 단기 순이익을 보면은 90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별도 재무제표는 그 카카오 자체만으로, 이 카카오 요놈 하나에 대한 어떤 재무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결 재무제표는 밑에 있는 종속회사들의 어떤 지분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또 계산을 같이 들어가는데, 그 와중에 이제 지배주주 순이익과 비지배주주 순이익이 있죠. 결과적으로는 지배주주 순이익에 대한 요 이익권에 대해서 우리 카카오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항목인데, 155 이게 아니고 요거죠. 요렇게. 자, 요렇게인데,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연간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폭넓게 보면요, 19년도도 마찬가지예요. 19년도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는 오히려, 그러니까 서로 한 번은 이 사업 본래 자체에 어떤 미끄러짐이 있으면 좀 밑에 있는 종속회사들이 약간 어느 정도 이익을 커버해주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고, 이게 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연결로 했을 때 영업이익만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카카오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꾸준한 성장력은, 이게 지금 뭐라고 할까요? 실적적인 그래프가 계속 우상향 그래프는 그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카카오의 실적 그래프는 계속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솔직히 보시면 여러분들 주가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 패턴을 그려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앞으로 우리 3분기, 4분기까지도 같이 열어놓고 보면, 자, 컨센서스 기준이긴 합니다. 3, 4분기를
같이 놓고 보면요. 그렇죠? 3분기, 4분기 때를 같이 놓고 보면 오히려 지금 분기별 영업이익 또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기순이익에서 어느 정도 감소세를 보이곤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 물론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영업이익을 조금 우선시해요. 당기순이익이 뭐 어떤 큰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영업이익은 어쨌든 이 사업이 그러니까 이 기업에서 취급하는 그 핵심 제품들, 핵심 매출들을 판관비 제외하고 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마진, 이익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보통 이제 어느 정도의 실적적인 윤곽을 좀 잡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그래프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우상향 그래프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는 자연스럽게 등락을 반복한다라고 했어요. 수급적인 문제일 수 있고 시장적인 문제일 수 있고 또 외부적인 어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기업이 가야 될 그래프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의 어떤 등락은 보일 수 있지만 일단 이 기업이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졌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뭐 미국발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또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일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조금 해소가 되는 분위기이기도 했었고 뭐 국부펀드 쪽의 매도세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는데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보다는 약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좀 조심해야 될 만한 모멘텀들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너무 막 극도로 지금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모멘텀은 사실 크게 없었죠. 그 다음에 뭐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조금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그런 걸 배제하고 시장 자체를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크게 뭐 여러 가지 짜잘한 거 많지만 첫 번째 유동성입니다. 자, 첫 번째 유동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정책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정책, 세 번째는 펀더멘털이에요. 펀더멘털.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을 좀 살펴보면 말이 너무 길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유동성 어때요? 지금 유동성 그래도 아직 풍부한 시장이긴 합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유동성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자금이 유입은 되진 않더라도 지금 일단 유입된 그런 자금만으로도 유동성이 급하게 어떤 시장을 떠났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아직까지는 일부 금액은 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도 아직은 유동성 장세다라는 타이틀을 가져갈 만큼의 힘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 어때요? 기존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었어요. 나오고 있는데 이게 버블의 영역이 너무 커져버리면 점점점 커져가면 어때요? 언젠가는 빵 터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절하게 이거를 컨트롤 해주는 게 뭐 미국은 뭐 연준이 됐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됐든 그래서 일단 금리는 좀 낮춰놓은 것도 정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금리를 낮춰놓은 부분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지원금이나 뭐 재난지원금부터 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양적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러면 지금 정책 부재냐? 정책 부재가 아니에요. 정책 부재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시장이 더 갈 수 있게끔 뭔가를 기대하는 거지 지금은 정책 부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정책 면에서 지금 시장이 빠지기 위한 어떤 악재성 정책이 있냐? 없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주가와 실물 경기가 지금 키가 맞지 않아서 이 키 맞추기를 좀 어느 정도는 이루어줘야 되는 단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게 빨리 올라와 주기를 더 바라는 거고 지수는 지금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이런 단계인데 그러면 결국에 이번 정책 면에서도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정책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뭐예요? 펀더멘털 어때요? 국내 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어때요?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물론 유럽 쪽은 지금 또다시 어떤 봉쇄가 이루어지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또 다시 한번 위기를 맞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거 보셨어요? S&P에서 우리나라 국내 어떤 성장률을 지금 상향 조정했어요. 올해는 전 세계에서 그래도 한국이 가장 가파르게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올해 기준으로는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국가로 꼽혔어요. 물론 중국이 또 최근에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좀 메인 업종이 뭡니까? 우리나라 전체 업종이 한 26개 정도의 업종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좀 주도를 할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뭐예요? 반도체 살아나고 있잖아요. 반도체의 비중이 정말 큰데 반도체가 우선적으로 살아나고 있죠. 그럼 기존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적극적인 수혜를 받았던 언택트주들은요?
이런 언택트가 아직까지 다시 한번 급변을 해서 우리가 컨택트로 다시 급하게 돌아간 상황은 또 아니에요. 기존의 언택트로 수혜를 받던 종목들이 실적의 성장성이 꾸준하게 방향은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더라도 이런 카카오 같은 종목은 단순하게 그냥 언택트로 수혜받았네 해서 내다 던질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상반기를 통해서 한 번 더 상승 탄력은 입었지만 그 상승 탄력이 살짝 둔화될지언정 이 기업들이 가고 있는 그 방향성은 아직 그대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기회로 삼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어느 정도 토해내고 차익 실현하고 키 맞추기 나타나고 상승 모멘텀이 부재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좀 침체되는 구간 뭐 당연한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조정이 가파르고 무서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좀 살벌하게 빼니까. 빼더라도 찔끔찔끔 빼면 되는데 살벌하게 빼버리니까. 과거처럼 뭐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그냥 오늘도 빠졌네 이렇게 중간에 양봉도 끼고 이런 하락이 아니라 급락 수준이긴 하니까 솔직히 급락이죠. 그렇죠? 솔직히 급락이잖아요. 급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포감을 조성시켜 주긴 하지만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뺄 만큼 빼는 게 건전한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이고 당연한 과정이다. 저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3월달 같은 경우라고 했을 때 이만큼의 폭락은 여러분들 이만큼의 하락은 어때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진짜 실물 경기와 경제가 완전 다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렇죠? 이런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게 진짜 다 딱 뒤바뀌어 버리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는 과정을 딛고 반등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물 경기는 더 땅굴을 파다가 뒤늦게서야 이제 꼬리를 들고 있긴 해요. 여러 가지 경기 지표들, 진짜 실물 경기가 경제들이. 그러는 와중에 이게 지금 내려와서 여기 맞춘다? 안 돼요.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왜? 기존에 우리나라 주도하고 있던 그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펀더멘털이 살아있고 계속해서 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코스피다 뭐 코스닥이다 하는 것들도 그 안에 상장된 기업들의 뭐 여러 가지 뭐 밸류라든지 이익이라든지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방향을 잡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아직도 비쌉니다. 아직도 비싸요. 우리 코로나 이전의 수치보다도 아직 비싸요. 맞습니다. 우리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S&P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전 세계 좀 이렇게 각국의 어떤 경제 지표를 이렇게 평가하는 기관들이 국내 지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이 좀 가파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가랑 연말에 클로징 된 어떤 영업 이익이랑 같이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이전에 코로나 이전의 PER과 멀티플 이런 거 다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지금이 비싸요. 그 말은 즉 실물 경기가 지금 한참 멀었다라는 겁니다. 12월 기준으로 해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경기가 다 회복을 해도 올해 회복할 만큼 가파르게 회복을 해줘도 기대한 만큼 회복을 해줘도 그 상태에서 실물 경기가 회복을 가파르게 한 상태에서 현재 이 지금 포인트랑 계산을 같이 해보면요. 결국에 지금도 비싸다라는 겁니다. 비싸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고평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도 조심은 해야 되는 단계지만 이거를 커버 쳐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역대급 강력한 유동성, 그렇죠? 그리고 풍부한 정책, 양적 완화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지금은 어쨌든 뭐 고가놀이를 하면서 실물 경기가 올라오기를 기다릴 타이밍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장일수록 여러분들이 그 주가의 본질에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주가의 본질. 언택트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냥 언택트로 볼 게 아니라니까요. 카카오 게임즈 상장되니까 가겠지? 아니에요. 그냥 이 기업의 자체 본래 사업 또한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처음부터 받아오던 그런 높은 밸류들이 있어요. 높은 밸류가 항상 있지만 그만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 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카카오를 빠지고 있을 때 적극 추천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중을 많이 담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빠질 때 담아가라. 조금씩. 시장이 빠질 때 조금씩. 내가 예를 들어 이만큼의 규모를 담아갈 거다. 그러면 빠질 때 조금씩. 이렇게 해서 시장이 빠질 때마다 조금씩 채워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업이 고꾸라질 때까지.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중장기 투자 방법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대형주들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의 내용, 뭐 시장 이런 식으로 탑다운 방식의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시장을 먼저 분석하고 업종을 분석하고 개별 종목을 분석합니다. 이게 탑다운 방식이에요. 탑다운 방식. 그렇죠? 탑다운 방식의 분석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반대로 바텀업 방식이 종목 보고 업종 보고 시장을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떤 분석 방식이 좀 맞을 겁니까? 지금은 시장에 대한 걸 우선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종목을 고르더라도 탑다운 방식의 분석을 해야 될 때인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일단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추천주를 다음 영상에서 함께 좀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절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총 이만큼의 카카오를 담을 것이다. 그러면 조금씩 시장이 빠질 때마다 담는 거예요. 시장 빠질 때마다. 시장이 다 채워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주가만 좀 눌린다고 받아가는 게 아니라, 물론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면 살 수는 있겠죠. 그게 아닌 이상 오늘 조금 음봉 떠서 사고 내일 조금 음봉 떠서 사고 이렇게는 채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는 와중에 내가 전체 중에 1차 매수 이만큼 했다. 그러면은 나머지 요 놀고 있는 자금들을요 계속 키우세요. 계속 키워요. CD를 키워나가세요. 묶어두면은, 자, 몰빵이나 비중을 많이 해서 묶어두면은 이만큼 여러분들이 그냥 요 한 종목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부 채워놓고 얘는 얘대로 가게 냅두고 나머지를 CD를 키우는 어떤 그런 과정들, 그런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요즘 뭐 계속 저는 뭐 항상 단타를 치긴 하지만, 자, 텔코나레프 제약 하한가 갔네요. 이거 어디 먹을 수 있었을까요? 어디에? 이렇게 하한가를 가는데 이 과정에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캔들 3, 4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승부를 보고 나왔습니다. 딱 이 자리. 어떻게? 몇 프로? 약 6% 찍히는데 우리는 뭐 한 3%에서 4%대만. 그쵸?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텔코나레프 제약, 그쵸? 3%대. 오늘 딱 그 10분 사이에 먹고 나오는 거예요. 10분 사이에. 그쵸? 10분 사이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스페코 아침에 한일단조, 방산주들이 시작부터 조금 셌죠. 텔콘 여기 4%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해서 또 수익 볼 거 보고. 바이오톡스텍. 아침에 사가지고 오후장에 급등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이유가 다 있어요.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또 좋은 성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타로서 여러분들이 CD를 계속 키워나가면서, 그쵸? 오늘 하루에 바이오톡스텍만으로도 지금 60만 원이나 이렇게 수익을 보시잖아요. 40만 원대. 이런 시장이니까 어려운 시장일수록 9%대, 5%대, 5%, 8%, 9%, 8%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오늘 하루의 수익률이에요. 그 전에도 지금 우리 시장 빠지는 동안에 계속 사드렸어요. 파워넷 단타 쳤죠. 텔코나르프 제약 이날도 이건 이제 회원님 개인으로 하셨지만 이런 식으로 파워넷 이렇게 그날 2100여 개, 2180여 개의 종목이 모두 다 파란불을 띄진 않아요.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뭐 중간에 이제 저처럼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바이오톡스텍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눌릴 때 잘 사놓으니까 어때요? 오후에 급등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으로도 많이 올랐어요. 시간에도 지금 거의 5%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우린 매도했습니다. 왜? 단타로 접근했으니까. 추가적인 수익은 우리께 아니에요. 또 들어가면 됩니다. 우린 단타로 들어갔으니까 단타로 대응을 하는 게 맞아요.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기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량 종목들, 삼성전자, 카카오, 현대차, 하이닉스, 뭐 기타 등등 이런 종목들 뭐 좋은 종목인 거 누가 몰라요. 근데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등락폭만 봤을 때 변동폭이 크지는 않으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단타를 쳐서 저렇게 수익을 보신 거 가지고도 수익금만 또 추가 매수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모아가는 방법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 어쨌든 저는 VIP 회원님들과 단기적인 거, 스윙은 스윙대로, 중장기는 중장기대로 이렇게 계속해서 포트를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월화 뭐 이틀 거래일 남았고요. 금요일장 다 끝난 거고 이제 오늘 토요일이고, 그럼 토요일 일요일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도 주말이니까 뭐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주말이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번 주말 더 알차게 보내볼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연락 주셔서 오늘이라도 들어오시면요, 주말에라도 저희 VIP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토요일 밤에는 라이브 방송 진행할 거고요. 일요일에는 또 교육자료 그동안 쭉 제가 1편부터 7편까지 직접 PPT 만들고 직접 제 목소리로 레코딩 다 해서 우리 초보 입문자분들부터 약간 중급분들까지 기법 공유 같은 거라든지 완전 기초적인 것부터라든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는 연휴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까지는 좀 집중해서 주식을 조금 더 이제 공부하고 다음번에 이제 월화를 대비할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들 아시겠죠? 연휴 동안에 빨간 날 많아서 못 들어오시겠다고요? 서비스 기간 다 채워드리겠습니다. 오세요.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되죠. 그런 거 가지고 저희가 뭐 째째하게 구는 사람 아니니까 오세요. 오셔서 이번 주말에도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 같이 해서 지금 준비합시다.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반기에 웃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 같이 한번 준비를 좀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주말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문의 편하게 주시고, 나는 근데 뭐 유튜브로도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 충분히 받으시면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문의를 주실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한번 주말 잘 준비해가지고 월화 또 대응 잘 해서 연휴가 끝나고 나서부터 상승 랠리를 달려갈 종목들 한번 같이 편입을 해보자고요. 하반기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어닝 시즌이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는 좀 발맞춰 가봅시다. 자,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